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드디어 2023년 첫 번째 FOMC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보시기만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파월의 발언이 시작되며 3대 지수가 모두 강력하게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FOMC 직전까지 약세를 보이던 나스닥은 파월의 기자회견 직후 무려 2.7%까지 단숨에 수직 상승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파월은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여지도 있음은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핵심 서비스 물가가 아직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지금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오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딱히 비둘기파적이지도 매파적이지도 않은 그냥 딱 예상했던 수준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꽂혔던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째, 파월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약간 누그러졌다 정도의 느슨한 발언만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매우 큰 호재죠. 둘째, 올해 기준금리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파월이 분명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금리를 한 번 정도만 더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로 최근 시장의 예측치였던 최대금리 4.75에서 5%를 정확히 만족하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호재가 되겠죠. 셋째, 심각한 경기 침체나 대규모 실업 없이 물가를 2%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점. 그러니까 연준이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착륙 신호가 나오면 하락하고 연착륙 신호가 나오면 상승하죠. 그런데 연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연착륙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넷째,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결정할 때 속도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는 시차와 물가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이상 속도 내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호재성 발언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개티는 있었는데요. 파월은 올해 경제 상황이 연준의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2023년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시장은 원래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대로라면 금리 예측 시기는 조금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연준의 발표 내용 중 거의 유일하게 매파적인 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던 온화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 급등한 금융시장을 놓고 파월이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얘기만 하고 그 외 추가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도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읽고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상승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방향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2023년의 첫 FOMC에서 파월마저 현재 시장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잠깐의 방황기를 마치고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여행 준비물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내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채비가 모두 끝나고 제대로 속력을 내서 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오늘 파월도 얘기했듯
핵심 서비스 물가 때문에라도 향후 고용지표는 여전히 최중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용지표가 이번 주 목금 연달아 발표되는데요. 당장 내일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 주에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1월 고용보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을 경우 FOMC로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떠날 채비를 다 끝냈는데 여건이 만료되었다는 걸 발견한 수준의 긴급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더 늘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더 좋을 필요까지도 없고 그냥 예상치 부합만 해도 시장은 현재 가려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고용보고서의 발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최후의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고용보고서까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모든 준비물은 갖춰졌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듯 다음 주에는 초중요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상 장애물 없이 제대로 달릴 수 있는 활주로가 준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죠. 다만 그 활주로까지 가기 위해 은근히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내일 발표될 미국 최중요 기업 3곳의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최대 기업 3곳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니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죠. 따라서 내일 애플, 알파벳,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앞서 예고편으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떡상했습니다. 메타는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는 애프터마켓에서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EPS는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오른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올해의 가이던스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용 삭감에 대한 가이던스가 컸는데요. 메타는 올해 연간 총 지출 계획을 940억에서 1000억 달러에서 850억에서 950억 달러로 10% 정도 크게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자본 지출 역시도 10% 이상 예측치를 줄였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11,000명의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비록 지난 실적은 별로였지만 2023년의 수익성은 급증할 것으로 투자자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분기부터 수익이 급증한다는데 이미 지나버린 분기의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얼마 전 테슬라가 실적 발표 당시 2023년 들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급등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현상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작년에 279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 것에 이어 올해는 4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 발표한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은 4천억 달러 정도인데 4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가이던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급등 이후 내일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특히 구글처럼 메타와 비즈니스 모델의 유사점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함께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심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내일 실적을 발표할 3개 기업의 실적 역시 전체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들 주식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걱정이 많았던 올해 첫 FOMC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좋은 분위기로 반전되었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마저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장애물 없는 활주로에 올라서 제대로 날아오르게 되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바람대로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